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자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화산재 3.5km 치솟아입니다. 잠깐만요. 3.5km는 이게 가로로 해도 굉장히 긴 거리인데 높이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폭발이었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아소산, 일본 얘긴데요. 네. 이 일본의 규슈 지방의 구마모토 현에 있는 활화산이 바로 아소산입니다. 화면 보시면 규모를 체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새카만 뭉게구름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예. 이 아소산이 어제 오전 폭발하면서 고온가스와 화산재가 치솟은 겁니다. 추가 폭발 가능성도 있어서 일본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정도면 인명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이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이어서 5년 동안 3번 분화했던 만큼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있었고요. 또 입산이 안 되는 3단계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도 당분간 위험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래도 1958년 폭발된 12명이 숨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활화산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우뚱하다가 통째로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상 보시면요. 집 한 채가 마치 장난감처럼 그대로 물속으로 휩쓸립니다. 어휴. 네, 어제 인도 남부의 케랄라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이 케랄라주처럼 일부 지역에서 온 마을이 떠내려가면서 사망자가 40명을 넘겼습니다. 오늘은 또 인도 북부로 홍수가 이어지면서 겨우 지붕에서 버티고 있는 주민들을 헬기가 구출하고 온 마을이 황토색 빛깔로 변한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겐지스강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인도에선 최소 100명이 숨졌고 네팔에서도 70여 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네.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까지 덮치면서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원래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까? 네, 인도는 원래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그런데 10월 말인 지금까지 비가 내리니까 지구 온난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지방은 특히 히말라야 고산지대여서 전문가들은 이번 기상이변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피해가 크지 않아야 할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은 아기 안고 추락입니다. 아우, 키워드만 들어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걸어가던 여성이 순식간에 발을 헛디뎌서 맨홀로 사라집니다. 네. 이 사건도 인도에서 일어났는데 지난 8일 발생했습니다. 현장 CCTV에 이렇게 사고 모습이 담겨서 SNS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여성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행히 구출이 됐는데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행인들이 이 여성과 아이가 나올 수 있게 구출했다고 하고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은 일만자루 소동입니다. 자루 그러면은 뭐 연필입니까? 근데 만자루를 어디다 쓰죠? 네, 이것도 역시 일본 얘긴데요. 이 중의원 선거라는 총선을 31일 앞둔 일본 오타시 얘기입니다. 이 영상에는 또 수많은 연필들이 나오는데 이 연필들 혹시 무슨 용도로 보이시나요? 그러게요. 그냥 영상 봐서 모르겠습니다. 색칠 공부할 것도 아니고. 네, 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일본 오타시 지방에서 유권자들에게 필기구 재사용 대신 이렇게 직접 연필깎이로 깎은 연필을 제공하고 가져가게 한다는 건데요. 이 연필은 또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고 있는 특수 연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필을 깎는 공무원들은 아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도장 같은 걸로 찍게 했었잖아요. 그 대신 또 개인별로는 비닐 장갑을 끼게 했었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저러고 있다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말이죠.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불타버린 일조군함입니다. 미군 군함 말하는 거죠. 이거 꽤 된 얘기 아닙니까? 뭐 새로운 게 나왔나요? 네, 지난해 7월 발생했던 사건이고 이 세계 최강 규모를 자랑했던 미 해군 본함 리처드함이 불에 탄 얘긴데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한 바 있어서 익숙하실 건데 다시 화제가 된 건 미국의 한 언론이 해군조사 보고서를 입수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화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소방훈련, 장비 점검,
통제 모든 면에서 초기 대응이 실패한 인재였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 인재였군요.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 사건 자체는 20살밖에 안 됐던 수병이 방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화재 당시 군함 주변에 가연성 물질도 많았고 소방장비의 87%가 정기 점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리가 미비했던 게 화재를 더 키운 셈인데요. 불이 난 뒤에 아무도 소화설비 가동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고 결국 삼성 장군부터 민간인까지 36명이 화재 대응 실패에 책임이 있다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적인 군함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초동 대처를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